안녕하세요. 미탐TV입니다. 우량주사전 71번째 기업, 73번째 기업 골드만삭스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벌써 73번째 기업인데요. 골드만삭스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식 투자하시고 또 증권 관련된 일들을 하신다고 하면 많이들 들어보신 기업인데, 이 골드만삭스라는 회사는 굉장히 오래된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회사죠.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유대인 마르쿠스 골드만이 세운 어음거래 중개회사로 이제 출발을 해서 지금은 이제 사실상 21세기 금융시장 전 세계에 두고 장악하고 있는 투자은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본사는 뉴욕에 있는데 현재로서는 전 세계 23개국에 한 3만 명 정도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근무하면서 이제 기업체라든지 금융기관들, 그 다음에 정부기관, 그 다음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투자, 그 다음에 투자 자문, 그 다음에 자금 조달, 이런 것들의 종합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투자은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업 부문별 매출 비중을 보면 글로벌 뱅킹, 마켓, 이런 쪽들이 69%, 거의 70% 쪽이고 자산관리 쪽이 한 28%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이 아무래도 크고요. 그 다음에 신흥국들하고 아시아 쪽도 만만치 않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미국뿐만 아니라 이런 유럽, 아시아까지 전 세계에 있는 글로벌 투자은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회사가 현재 이제 스냅샷을 보니까 이제 저희 최근에 보면 이제 5월 30일, 네, 5월 30일 날 기준으로 한 332달러 정도의 매수 신호가 나왔는데 좀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한 것 같아요. 지금이 323달러고, 그래서 요 신호는 이제 초이스탁에 오시면 보실 수 있는데, 요 신호는 이제 전체적으로 좋은 기업인지, 그 다음에 싸냐, 그 다음에 지금 살만한 타이밍이냐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맞을 때만 이 매수 신호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보는 시점과 현재 또 투자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초이스탁을 검색해서 들어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단 점수는 이제 100점 만점에 60점이고 업종 평균이 49점이니까 업종 내에서도 상대적으로는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주가 추세는 현재 횡보하고 있는 이런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년 동안의 최근의 주가 흐름을 보면 이제 작년 11월, 12월 달에 이제 주가가 이제 많이 오르면서 한 390달러, 즉 400달러 정도 근처까지 갔다가 계속 지금 하락하면서 단계적으로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 지금은 약간 이제 더 이상 하락하지 않으면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이런 이제 구간에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오랜 기간이 지나지 않아서 상승 쪽이든 하락 쪽이든 좀 방향성이 명확하게 이제 좀 잡힐 수 있는 그런 지점에는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은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아서 어느 정도는 좀 매력적인 가격대에 진입하고 있어서 이 부분들은 좀 관심 있게 보면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10년 동안의 매출 이익 추세를 좀 살펴보면 이제 올해 예상 매출액이 이제 2.1% 정도 성장한 한 483억 달러, 주당 순이익이 32달러, 그런 정도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내년도에는 이제 수익성이 조금 더 개선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매출액도 역시 마찬가지 한 7% 정도 올라서 투자은행들이 한 자릿수 뒤쪽 정도 성장하면 나쁘진 않거든요. 한 자릿수 밑에 쪽은 낮은 편이지만, 그래서 한 자릿수 뒤나 두 자릿수 초반이나 이런 정도면 이런 자산 베이스로 하는 이런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느 정도 성장이 나온다고 보셔야 되는데,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518억 달러,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은 한 38.4달러, 그래서 한 20% 성장해서 기본적인 성장은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네. 경쟁사하고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요. 모건 스탠리도 많이 들어보셨죠? 모건 스탠리, 그 다음에 찰스 슈왑, 이 세 개 증권사를 좀, 투자회사를 좀 비교해 봤는데요. 시가총액은 지금 모건 스탠리가 골드만삭스보다 한 30% 정도 높고, 골드만삭스하고 찰스 슈왑은 한 10% 정도 차이로 골드만삭스가 조금 높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점수로 보면 골드만삭스가 60점으로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찰스 슈왑이 59점,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가 42점. 그래서 이제 골드만삭스가 이제 세계 중에는 가장 높고, 이제 미국 전체 기업들 중에선 상위 한 24%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커트라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4% 정도만 하더라도 이미 한 1000여 개 정도의 기업들이 되기 때문에
한 5,800개 중에서 한 1,000개 정도 이상이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그 중에서 뭐 5개, 10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막 1,000등, 1,100등 이런 걸 살 필요는 없다. 거기에 있는 기업들을 살려고 하면 좀 성장들을 상당히 많이 해서 나중에는 500등, 300등 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고성장 기업이면 괜찮은데 1,000등 사이에서 계속 움직일 것이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수익률이 상당히 이렇게 높이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고 시장 수익률 내지는 시장 수익률보다 약간 높은 정도를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지금 이제 찰스 슈왑은 이제 올해 예상 매출액이 매출액하고 이익이 모두 다 감소하는 쪽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기업들은 이제 주가에 이제 탄력받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만약에 고르신다고 하면 금융투자은행 쪽에서는 그래도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이런 정도고 밸류에이션으로만 보면 골드만삭스하고 모건스탠리만 보면 골드만삭스가 10%가 10배 정도 되니까 그래도 모건스탠리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최근 1년 동안의 주가를 보니까 이제 다 뭐 골드만삭스랑 S&P는 거의 비슷하네요. 그죠? 모건스탠리가 한 마이너스 5% 정도 떨어졌고 찰스 슈왑은 마이너스 25%예요. 올해. 그러니까 아까 이제 올해가 아니고 이제 최근 1년 동안. 그래서 이제 올해 예상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이제 감소로 작년부터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찰스 슈왑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오르긴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는 꼭 그 컨센서스 관련한 부분들을 체크해 보셔가지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뭐 좀 성장이 좀 정체된다든가 하락한다든가 그런 기업들은 조금은 자제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5년 동안의 주가 움직임을 좀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비슷비슷해요. S&P가 54%인데 골드만삭스가 43%, 그다음에 MS, 모건스탠리가 63%니까 시장 수익률하고 거의 비슷한 거죠. 찰스 슈왑만 혼자 이제 뚝 떨어져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최근에 많이 이제 하락하면서 이제 많이 벌어지게 된 거죠. 시장 수익률을 못 따라가다 보니까. 왜냐하면 S&P나 이런 데들 500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뭐 연간으로 보면 한 8%에서 10%씩 성장을 하니까 그런 정도의 성장률로는 시장하고 비슷한 S&P 500 정도하고 비슷한 수익률이 장기적으로 목표로 한다고 하면 굳이 개별 기업을 사실 게 아니라 뭐 SPDR이나 뭐 이런 ETF들이 있잖아요. 지수 ETF를 사시는 게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진단 점수는 이제 살펴드렸지만 이렇게 뭐 항목들로 이렇게 보이다시피 그래도 골드만삭스가 보면 5개 항목이 뭐 고루 이렇게 좀 점수가 조금 나와 있고 찰스 슈왑 같은 경우 아까 이제 성장이 마이너스니까 미래 성장성에서 0점 점수를 거의 못 받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은 좀 어려운 부분을 가지고 있고 찰스 슈왑이 이제 주가가 오르려고 하면 요 성장되는 부분들이 조금 회복되면서 이 점수가 회복돼야지 요 점수가 회복되면 뭐 오히려 골드만삭스보다 훨씬 더 좋은 형태로 해서 단기 주가 상승률을 더 오히려 높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은 어차피 컨센서스 데이터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 사이트에서는 요건 인베스팅 플러스 사이트에서 가져왔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런 데이터들 다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컨센서스 나오면 다 이게 업데이트가 되면서 점수가 바뀌는 거니까 굳이 여러분들이 매 기업마다 찾아다니면서 컨센서스를 체크하실 필요 없이 이 차트 하나만으로도 전부 다 체크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배당 쪽을 좀 체크해 봤더니 전체적으로 배당 5점 만점에 한 3.5점 되니까 평균 이상의 배당은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꾸준히 지금 배당이 인상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인상폭이 굉장히 높아요. 골드만삭스가. 그리고 뭐 상당히 높고 배당 성향도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뭐 20-3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익이 많이 늘지 않더라도 배당을 더 늘려줄 수 있는 여력 정도는 충분히 있어도 어느 정도의 배당 성장 가능성은 여력들은 상당히 탄탄하게 있는 기업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예상 주당 배당금이 2.5달러고요. 그래서 연간 한 10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한 323달러를 나눠보면 시가 배당률로 한 3.0%, 한 3% 되는데 과거 10년 동안의 데이터를 보면 시가 배당률로 가장 높은 시점이에요. 그래서 배당주로서의 매력도가 지금은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골드만삭스 그룹 같은 경우에도 뭐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이런 배당 수익률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안전판 역할들을 하면서 좀 안정적으로 주가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는 게 바로 골드만삭스의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AI 적정 주가 밴드 차트를 보시면 요건 이제 저희 회사에서 직접 계산한 적정 주가를 가지고 그려드린 건데요. 요 시점이 이제 저평가되어 있던 시점이고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고평가고 저평가고 고평가고 쭉 떨어져서 다시 이제 요 가격에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이제 성장들이 높지 않다 보니까 기업 가치가 많이 올라가지는 못했는데 요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요 사이에서 이제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요 형태로 해서 주가가 한 400달러 가까이 되면 좀 팔고, 오히려 이제 한 300달러 정도에 가까이 오면 좀 매수 시점으로 대하고, 이런 형태의 박스권에서의 어떤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수익률이 높고, 이렇게 장기간 길게 놓고 보유한다 그러면 아까 앞에서 5년 동안 데이터를 보셨다시피 S&P 500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점을 잘 잡아서 투자 의사 결정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화면은 초이스탁에 들어오시면,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걸로 골드만삭스 정리해드렸는데 여러분들 좋은 투자은행이고, 하지만 이렇게 그 박스권에서 이런 움직임 가능성들이 되게 높으니까 조금 저점에서 사서 조금은 이제 300달러 정도, 사셔가지고 400달러 정도 가는 요런 시점들이 되면 조금 수익을 실현하면서 이런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은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